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불면증을 단 하나의 약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놀랍도록 간단한 비법 한 가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단 15분만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매일 밤 뒤척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고통을 끝내고 머리만 대면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드는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72살 박정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 정년퇴임하신 박 어르신은 은퇴 후 찾아온 불면증으로 매일 밤이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 양도 세어보고 따뜻한 우유도 마셔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약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잠들면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종일 몽롱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약에 취해 잠든 밤에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냉장고를 뒤지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끊자니 단 한숨도 잘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박 어르신은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한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모두 끊고 잠자리에 누워 딱 3분만 이 호흡을 해보시라는 것이었죠. 반신반의하며 그 방법을 실천한 지 불과 일주일 후, 박 어르신은 제게 찾아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박정수 어르신의 인생을 바꾼 기적의 호흡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잠 못 드는 밤, 뒤척이며 오늘 밤도 글렀구나 하고 한숨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면증 때문에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연구소입니다.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이 자는 잠 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피곤한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 몸과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단백질을 청소하는 중요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독성 물질이 뇌에 차곡차곡 쌓여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을 못 자, 피곤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멍했고 방금 들었던 전화 내용도 기억나지 않아 여러 번 되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생 꼼꼼하고 정확했던 성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더 위험했던 것은 낮 시간에 찾아오는 참을 수 없는 졸음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잠깐 조라 앞차를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한 뒤로는 운전대 잡기가 두려워졌고
손주를 돌보다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어 아이를 다치게 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림, 우울증, 불안감을 증폭시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뇌질환의 전조 증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면제, 잠이 아닌 뇌를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수면제입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박정수 어르신이 복용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뇌의 활동을 강제로 억제하여 잠이 드는 것처럼 만들 뿐 실제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에 이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것은 진짜 잠이 아닌 가짜 잠입니다. 이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자도 다음 날 개운하지 않고 몽롱하며 장기 복용 시에는 약물 의존성과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수면제 장기 복용 시 선망, 기억 상실, 낙상 위험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수면제를 복용한 후부터 기억이 뚝뚝 끊기는 경험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녁에 약을 먹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식탁에 과자 부스러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등 밤사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면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사건 기억 상실입니다. 잠이 아닌 약에 취해 뇌가 마비된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수면 회복은 약물로 뇌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호흡법,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 478 호흡법입니다. 박정수 어르신을 비롯한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의 잠을 되찾아준 비법은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인 앤드루 와일 박사가 고대 인도의 요가 호흡법인 프라나야마를 현대 의학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것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빠른 수면을 유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조절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흥분과 긴장을 담당하는 교감신경과 이완과 휴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몸이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478 호흡법은 이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켜서 몸과 마음을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 이 호흡법을 배우셨을 때 숨 쉬는 방법 하나 바꾼다고 잠이 오겠어? 라며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배운 대로 천천히 호흡을 따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세 번째 반복했을 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478 호흡법의 과학적 원리, 몸을 재설정하는 3단계입니다. 478 호흡법이 어떻게 우리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켤 수 있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4초간 코로 숨 들이마시기. 4초 동안 코를 통해 깊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면 신선한 산소가 폐 깊숙이 공급됩니다. 이는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높여 뇌와 신체 세포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의 긴장을 푸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7초간 숨 참기.
이 단계가 478 호흡법의 핵심입니다. 7초간 숨을 참으면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살짝 높아집니다. 이 변화는 뇌간에 있는 호흡 중추를 자극하여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신경인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핵심으로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온몸이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마치 비상배를 끄고 안심하라는 신호를 온몸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 8초간 입으로 숨 내쉬기. 8초에 걸쳐 후 소리를 내며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폐에 남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배출됩니다. 길게 숨을 내쉬는 행동은 심장 박동수를 더욱 떨어뜨리고 부교감 신경을 최고조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뇌에서는 천연신경 안정제라 불리는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우리 몸은 흥분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완벽하게 재설정됩니다. 다섯 번째, 기절하듯 잠드는 478 호흡법 정확하게 따라하기. 이제 저를 따라 기적의 호흡법을 정확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침대에 편안하게 눕거나 등을 곧게 펴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혀끝을 윗니 바로 뒤, 입천장에 가볍게 대고 호흡하는 내내 그 위치를 유지하십시오. 하나,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폐에 있는 공기를 남김없이 모두 비워냅니다. 둘, 입을 다물고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셋, 숨을 멈추고 속으로 하나부터 7까지 셉니다. 넷, 다시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하나부터 8까지 세면서 숨을 완전히 내쉽니다. 이것이 한 번의 호흡입니다. 이 과정을 총 4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7초간 숨을 참는 것이 어색하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5초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2배 길게 하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뿐만 아니라 낮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수시로 하시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되찾은 꿀잠, 박정수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와 주의사항입니다. 478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한 박정수 어르신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더 이상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일 밤 1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두통과 몽롱함은 사라지고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을 되찾았습니다. 낮 시간에 찾아오던 참을 수 없는 졸음도 사라져 다시 운전대를 잡고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신문을 읽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 어르신은 호흡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잃어버렸던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찾은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호흡법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숨을 너무 오래 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춰 편안하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78 호흡법을 딱 4번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처럼 즉각적으로 당신을 기절시키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와 몸을 진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의 힘으로 되찾는 깊고 편안한 잠, 오늘 밤부터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구소였습니다.